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감상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국정감사는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딱 맞는 말인데, 그 속담에서 더 나아가서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볼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한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정감사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가 운영이 잘 되었는가 감사를 하는 건데, 정부와 국회 간의 견제와 서로 협력을 위해서 예산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책의 집행이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본연의 자세는 없어져 버리고 본연의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이재명의 방탄에만 그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가 큰 결실이 없을 거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습 잡범 이재명 주변의 무리들이 그 방탄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 점점 더 이재명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그 법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탄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지금 국민들의 확신이 더 깊어가니까 방탄을 하면 할수록 그 국정감사가 코미디가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정감사가 정말로 초라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냐? 방탄뿐만 아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배우자 김혜경 그리고 배소현 등이 선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점점 더 의혹이 드러나고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고구마 줄기처럼 완전히 이 국민이라든가 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탄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쓸데없는 방탄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이 생각하고 흥미조차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 방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이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그 동네 정치 깡패도 못 되는 정치 양아치들을 그 호위무사로 공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량 미달의 민주당의 초선들이 끊임없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양문석이 그 아슬아슬하게 막말을 해대고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국민들에게 질시를 받고 있더니 급기야 무형문화재 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생상납이라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분노한 무형문화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과를 하라, 국회의원 사퇴를 하라고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양문석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재명이 공천을 방탄을 하기 위해서 양갈래로 그 국회의원들을 공천을 했습니다. 뒷배경으로서는 율사 출신들, 변호사들을 공천을 줘가지고 그 변호사비도 내지 않고 이 공천을 대가로 변호사비를 내지 않게끔 율사들을 뒤에 배치하고 앞에는 그 중진이 되면 점잖해지니까 초선으로 물갈을 해가지고 하룻강아지처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막 달라들게 만드는 정치 양아치들을 대거 공천했습니다. 이건 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량 미달이다 보니까 양아치 짓만 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막말을 하고 또 때를 쓰고 이런 지금 행태를 벌이고 있으니까 본연의 목적인 국정감사 자체도 훌륭하게 되지 않고 또 그들의 목적인 이재명이 방탄을 해야 된다는 이 목적도 이루지 못하면서 방탄하는 저런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공천했다는 자기들의 두목 상습 잡범 이재명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 다툼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사법 처리된 이후에 민주당에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가 같은 이런 사적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관찰할 적에 이미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북두 시민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중계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청자들도 집중이 안 되는 것은 그 국정감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화력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화력이 집중되지 않느냐? 이해관계로 노리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는 그 면면을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중계를 딱 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뭐 어떤 산만하다 이러면은 서로가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지만은 똑같은 쪽으로 향해서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목적대로.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사법 처리 이후에 그 권력 다툼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이라든가 질문이 집중돼 가지고 반복된다든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질문하고 한 사람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집중이 안 되고 초라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관찰하듯이 그렇게 예민하게 관찰이 안 된다면은 시청을 딱 할 때 보면 중계방송을 딱 볼 때 뭔가 산만하고 무슨 말인가 이 말 저 말에서 하면 그 벌써 자기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원인은 모든 것은 이재명에게로 귀결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정인이나 이슈가 너무 산만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거칠고 어떤 실정적인 증거라든가 물증을 제시 못하면서 카드라 통신으로 카드라 정도를 가지고 막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그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이라는 그 여자분이 나와서 어제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명태균에게서 들었다. 명태균이 이렇게 카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명태균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꼭두각시 한 놈을 불러내가지고 덮어 씌우면은 그 죄가 됩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 이렇게 물으면은
그 녹화되어 있는 스피커폰으로 여러 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김건희 여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명태균은 그 강혜경이 증언하는 거에 물증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고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그거를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적에 저건 뭐 카더라. 물론 야당 민주당에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 그 윤석열이를 탄핵하기 위해서 뭐 덮어 씌우는 거는 이해를 해요. 박근혜도 그렇게 불법 탄핵이 됐으니까 고영태라는 그 뭡니까 그 남자들이 그 호스트바 출신인 고영태가 불법적으로 증거 없는 증언을 함으로써 불법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걸 또 한 번 노리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또 속을 겁니까? 이런 문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혜경이라는 이 사람도 아무 증거가 없어요. 명태균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작태를 벌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개혁이 될까 싶어서 지지했던 사람이 발을 빼는 거예요. 이번 10월 16일 날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여론조사는 20% 밑에라 하는데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각자 가져갈 것밖에 가져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그 공산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절대 속지 마라. 지금 거기에 속아서 지금 강혜경이라는 분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뭔가 횡령이라든가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소 고발을 할 때 이런 정도는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원들이 회계 책임자를 맡은 사람을 그렇게 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대를 하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도 격리를 했던 사람을 그냥 내치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제일 핵심이고 신임 많은 사람을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낼 적에도 아무리 불편해도 그냥 곱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세상사 경험으로 생각할 때 강혜경이라는 회계 책임자가 무언가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자 자기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그런 조금 의심스러운 거를 모아 놓습니다. 보통 이 세상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흥정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일을 부풀리는데 국민들이 이번에는 잘 속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던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외에서는 명태균이가 그 사람이 지금 물증도 없고 아무 물증이 없지 않느냐 내한테 들었다는 건데 그 내가 아침에 나갈 때 헛소리 한번 하고 나가면은 그게 전부 다 진짜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야 어디 가서 돈을 한 20만 원 2억 정도 구해와야 되겠어. 서울에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한 20억을 받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비행기표 좀 구해놔. 그리고 비행기표를 구해놨는데 가지도 안 한 거예요. 그 비행기표를 증거로 내놓은 거야. 안 쓴 거를. 쓰면은 비행기표가 뭐 물론 티켓 그 승객용이 남아 있겠지만은 그 쓰지도 않은 비행기표를 자기가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가지도 않은 거야. 근데 거기 가려고 했다. 이게 무슨 정언입니까? 정말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명태균이가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추론하거나 추측해 볼 적에는
그 김영선 의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혜경, 명태균이 다 불고 다 쏟아놓은 뒤에 담을 수 없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반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하면 저쪽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다 쏟아부어라. 다 쏟아부은 뒤에 딱 한 장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왜? 강혜경이라는 사람은 카드라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감사는 정말로 싱거운 결과를 낼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살이는 위기는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속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니까. 그런데 다수를 믿고 자만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깊은 믿음 속에 있는 그런 공격의 기회에서는 실패하기 쉽고 실패하면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국정감사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때 함량미달의 의원들이 외친 고성, 고함 소리와 막말만이 남고 이재명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또 국정감사의 고유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민주당, 야당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두의 시민혁명군은 며칠 좀 남았지만은 지금 국정감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이제는 국회에서의 투쟁이 끝나면은 장애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무언가 드러난 것으로서 그 장애투쟁으로 에너지를 옮겨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적에는 국회에서 국민들을 분노시키는 에너지를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고 에너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장애투쟁도 성공하지 못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제껏 주장해왔듯이 물극 반전, 이번 192석을 차지한 최전성기의 민주당은 극을 만나서 돌아선다. 반전을 하게 되는 물극 반전의 시기를 맞아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국민을 실망시키게 함으로써 이재명이 방탄은 실패하고 또 패망의 시기를 앞당길 뿐이라고 이번 국정감사를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기점으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거다. 우리 자유우파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이 견디내면서 다음에 새로 부활할 자유민주주의를 맞이하여 선진한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